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시작합시다. 9월 27일? 네, 27일. 네. 하루하루가 새로운 압박과 위협으로. 하루하루 새로운 거 맞아요? 트럼프가 또 말했더만요. 아니, 매일같이 뜬 눈으로 밤을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막 피곤하셔가지고. 아침에 또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또 누구 뭐 스페인 총리인가 너 만나가지고 네. 북한을 뭐 어떻게 한다고? 완전히 무슨 뭐 군사를 동원하면 완전히 무슨 뭐 파멸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내부로부터 탄핵당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난리 났어요. 아, 영상을 봤는데 소노비치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더만 연설장에서. 와. 근데 그것도 좋다고 박수 치더라고. 근데 막 그 점점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네. 트럼프의 그 발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점점 구단주까지 같이 막 항의 법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니 다른 종목 운동까지 확대되고 있다니까요. 의회에서 정치인이 또 그 법원서 하던데 네. 무릎 꿇고 이게 들불처럼 번지는 반 트럼프. 지금 한반도 문제의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네. 트럼프 탄핵이지. 네. 우선 트위터 계정. 트위터 계정.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트럼프가 점점 코너에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무슨 뭐 B1B 랜서를 뭐 처음에 그 갔다는 거 있잖아요. 네. LA 넘어서 갔는데 보니까 북 영토로부터 350km 떨어져서 비행을 했더만요. 네.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서. 그것도 웃기잖아요. 근접 비행을 한 줄 알았더니. 미국 비행기는 NL을 넘어서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공군은 NL을 넘지 않았다. NLL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서. 네. 돌아왔다. 웃기잖아. 이것도 웃기는 얘기고. 야, 이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뭐 발걸음인지 용단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고 또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는데 견딜 수 없는 제재를 해야 된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 NL 우리는 안 넘었어. 이런 얘기하면서 미국은 넘었어. 공조했다. 미국이 넘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미국은 하여튼 초법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처음에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이제 레이더에 포착이 됐다. 가동이 됐다 북이. 근데 전혀 몰랐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럼 점점 이제 북이 그거를 요구할 수 없을 걸? 뭐 이런 주장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자, 그런 와중에 어제 9월 26일. 네. 9년 만인가요? 9년 만이죠. 정부 차원에서 첫 14선언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바로 1주년 때 14선언 이후에 바로 MB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이러다가 이제 순대국밥 퍼먹고 이러다가. 그래서 노무현 재단하고 통일부하고 서울시가 공동 주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념식에는 300명 정도가 초대가 됐는데 노무현 재단 회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권양숙 여사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내가 직접 참여를 했어요. 해가지고 주목이 됐죠. 14년 10주년이니까 이게 또 꺾어지는 해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기념사를 이제 했는데 무슨 새로운 제안이나 뭐 획기적인 뭐 제안이 나올 줄 알았지만 전문을 보아하니 굉장히 우려스럽다. 아니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유엔청 연설부터 해서 새로운 거 없다. 나는 갈 길을 간다. 나는 트럼프와 한 몸이다. 이미 선언한 마당에 뭐. 아니 그래도 이게 14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준비위원장이었거든. 네. 그래서 뭔가 좀 이게 개인적인 어떤 소외도 있을 거고 그래도 국내에 돌아왔기 때문에 뭔가 남북 간에 무슨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가 있었고 그나마 또 정부 차원에서 처음 이렇게 진행하는 기념식이기 때문에 약간 기대가 있었지만 역시나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14선언 기념사 요거를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전반적으로 요즘에 기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주장을 동시에 펼치잖아요. 네. 이번 14선언 기념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상은 청와대 내에 그 정용을 필두로 한 안보실하고 네. 그다음에 통일 관련 무슨 비서실 혹은 이 두 개가 그냥 타협해서 네. 기념사 이런 것들을 작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주제를 다 담았어요. 주장을. 네. 자 우선 얘기를 좀 선언문 봤습니까? 네. 그럼요. 좀 전에 바로 너 왜 선언문도 안 보고 뭐 하냐고 대표님한테 쪼크 먹어가지고 네. 바로 봤죠. 특이한 거는 제가 이제 봤어요. 다시 전문을 이제 뽑아서 청와대에서 공개한 전문을 봤는데 자 먼저 가장 특이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씩 우리 주고받기 합시다. 자 통일이라는 단어가 없다. 아 네. 저는 특이한 거. 네. 왜 14선언에 네. 통일이 안 들어가는지 퍼즐이 풀렸다. 그래요. 문재인이 14선언 추진 단장이었다면서요. 그러네요. 가만히 보면 14선언의 명칭을 보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거든요. 네네. 통일이 안 들어가요. 네. 평화 통일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고 이게. 이상하죠. 이제 선언문 그 앞에 보면은 네. 그건 있죠. 전문에 네, 전문에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네, 돼 네, 있죠. 네. 계승한다. 그렇죠. 그런 게 돼 있어서 그래서 왜 제목에 통일이 안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저거라고 그러자 생각이라고. 뭐 근데 남북 정상이 만나서 네. 합의한 건데 생각일 수는 없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6.15 공동선언이 조국 통일이었던 이정표. 네. 그다음에 그거를 실천 강령으로 14선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4선언은 어쨌든 6.15 선언의 기본 정신을 다 계승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한 몸이지 거의. 이정표와 실천 강령 뭐 이런 식으로. 한 몸이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저는 어찌 보면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북쪽에 남쪽에 김대중 대통령 거기서 처음에 6.15 공동선언에 나올 때 이미 좀 그렸던 빅픽처가 있고 그 빅픽처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러 청와대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 통일을 좀 빠져나가 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안에서 뭐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신한반도 평화 비전 있잖아요. 올해 베를린에서 했던 그때부터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문재인님은 직접 얘기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평화, 오직 평화입니다. 네. 라고 하면서 통일은 평화적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 언젠가 실현되겠지요. 아 그런 얘기했어요? 예. 언젠가? 예, 그 언젠가 되지 않겠냐. 그건 난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식이네. 그건 난 모르겠고 나의 관심사는 오직 평화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평화도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 게 있어요. 그 평화도 참 갑자기 또 요한 갈툰 교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강연을 또 듣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소극적 평화냐 적극적 평화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평화는 소극적 평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조용하면서 유지 온전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지. 조용해 이런 거죠. 네. 그 심리 같잖아요. 그 예전에 그 막 시장에 상인들이 있는데 조폭들이 시장 상인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제 막 그 돈을 갈취하죠. 돈을 갈취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웬만하게 살지 꼭 어느 한 가게가 막 개긴다고. 당신이 이렇게 뭔데? 돈을 왜 내나 우리가? 니들이 해준 게 뭐 있다고? 니들이 진짜 우리 가게를 망칠 셈이냐 하면서 막 항의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왕따 당하죠. 옆에 있는 상가 가게들은 뭐가 되냐면 조폭을 욕할까, 그 저항하는 가게의 주인을 욕할까라고 할 때 저항하는 가게의 주인을 욕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태형 선생의 심리학 비슷한데. 뺏긴 겁니다. 네, 김태형 쌤이 말씀하신 거죠. 피해자를 그렇죠. 공격하는 방식으로. 거기 보면 당연히 조폭의 그 전행에 맞서가지고 손을 잡고 함께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왜 그래 시장 장사 안 되게 시끄럽게 하지 마. 왜 시끄럽게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오직 조용하게 열심히 장사하게끔 뭐
조폭들이 돈 가져가는 거야. 뭐 국제 질서가 다른 모든 가게가 돈을 내니까 우리도 돈을 내는 거고 그런 사고 방식 같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네. 미국 무기가 정상적으로 구매가 되고 그것도 평화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거를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평화이고 그거에 대응하지 말 않은 상태?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14선언에 대해서 어쨌든 성격 규정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참칭하고 있다. 실제로는 전쟁 책동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이젠 적대 정책도 아니죠. 대북 공격 정책이고 파멸 정책. 사실상 선전포고를 거의 뭐 북한은 선전포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전쟁 상태라고 저희가 한마디로 그냥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빨리 말을 들어라. 그래야 평화가 온다. 네. 라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참 이 평화를 어떻게 봐야 되나. 네. 또 하나는 이것도 약간 이게 선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이 선언이 어떤 의미인지 선언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좀 드리는데, 남북 관계의 기본이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임을 분명히 했다. 이 14선언이. 남북관계의 기본 정신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6.15 14에 다 나왔는데 전문에. 네. 우리 민족끼리 정신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상호 존중과 신뢰 정신? 아니 상호 존중과 신뢰도 이제 민족 공조의 바탕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우리 민족끼리가 딱 문구가 딱 있거든. 네. 기본 정신이라고. 근데 우리 민족끼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해야지 민족 공조가 되죠. 봐줄 거야 그 정도는? 네, 저는 그거는 그래요. 그 다음에 남북 간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신뢰 구축 조치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까지 합의했습니다. 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북핵 문제 해결까지 합의했습니다.라는 게. 내용이 뭡니까 그게? 14선언의 내용이. 이게 이제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자 또는 4자의 정상선언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포함한 네네 종전선언을 이야기한 거죠.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합의했는지는 모르겠고 갑자기 이제 쓱 가져가지고 그죠. 한반도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남북 힘을 합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북핵 폐기의 이제 CVID 북핵 폐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위기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렇죠. 종전을 선언하는 거를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종전을 선언을 어떻게 하냐면 3, 4자가 한반도 지역에 모여서 종전을 선언한 문제를 남북이 같이 노력하자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이 공동 보조를 취하자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한미가 북의 핵을 폐기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는 뭐 지난 10년 전에는 북한이 그래도 핵 폐기를 수용하지 않았냐. 9.19 공동선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핵 폐기 입장을 밝히지 않았냐. 빨리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10년간 미국이 이제 북한 체제를 압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배제한 채로 그러면 바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이제 일방주의 정책부터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견딜 수 없는 제재를 이야기하면서 핵 폐기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인지 좀 의문이 되는 거죠. 아니 14선언 준비위원장에 있으면 이 선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이게 자기 눈에 뭐가 시인 것 같죠. 북핵 폐기를 합의했다라고 막 이거는 가짜뉴스 아닙니까? 뭐 10년 전 문재인 비서실장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간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어제 기념행사를 딱 보니까 정세현 전 장관도 와 있더라고. 그분이 9월 19일 날 민주당 토론을 했어요.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했는데 거기에 9.19 공동성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뭔 얘기를 했냐면 9.19 공동성명 합의를 한 바로 다음 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이 경제제재를 했잖아요. BDA라고. BDA죠. 델타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거기 은행을 제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오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정세현 전 장관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뭐 했잖아요. 역할을. 자문 역할 했다고. 네. 그럼 들어야지 이거를 정확하게 역사를. 근데 대선 캠프에서 자문 역할 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어디서 듣보자 뭐 정의용이 와가지고 정의용은 또 놀라운 게 통상 전문가라며. 네. 네. 통상 전문가가 와가지고 제가 맥메스터랑 친한데 맥메스터 집에 가가지고 2박 3일간 함께 해봤는데 CBID 네. 견딜 수 없는 제재. 네. 이러니까 확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14선언이 이제 완전히 노력이 물거품 됐고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됐고 실사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네. 왜 그런지 얘기는 안 하고. 네.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고 맞죠. 근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되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게 위기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한반도 위기의 본질. 그래서 정확하게 정전 체제에 사로잡혀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게 전체의 기본 목적이 되잖아요. 전략적 목표가 한반도 평화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 목표가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전체 목표가 북핵 폐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반도 평화가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모순되는 두 가지 주장을 지금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히 어떤 기류로 흘러가게 되냐면 북핵 폐기를 위해서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이 정책은 전쟁으로 가는 정책이요. 네. 근데 평화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네. 전쟁을 가는 거죠. 네. 마치도 이제 이승만 정권이 막 정전 협정 반대. 그래서 무력 북진 통일을 얘기할 때 평화 피켓을 들고 그죠? 북진 통일을 얘기하는 거랑 같은 모양인 거죠 지금. 맞아요. 그래요. 그래놓고 또 막 가자라고 하면서 사람이 먼저다 얘기하고 네.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데 이 위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남북 관계가 증가될 때마다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길 기대했던 만큼 국민들은 안타까울 것입니다. 북핵 미사일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위기를 넘어서야 14선언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14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네. 14선언 때도 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북한의 핵실험한 게 2006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는 9.19 공동성명이 있었으니까 북한이 그래도 우리가 핵을 미국의 적대 정책이 철회된다면 동시행동 원칙으로 해서 핵폐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14선언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핵보유국을 상대로 같이 협상을 진행을 하고 대화를 했던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는 이제 CBID죠. 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래서 이 주장 자체가 14선의 정신을 위배하는 거다라고 규정을 해야죠. 14선은 정신을 위배하는 게 돼버리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촛불을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네. 뭔 얘기일까요? 빨리 촛불을 들어라. 북핵 폐기를 위해서? 촛불을 들면 청와대로 가야 되잖아요.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시다. 미 대상 앞에서 평화의 촛불을 들자. 미 대상 앞에. 네. 트럼프의 막말을 규탄하고 전쟁을 추구하는 트럼프를 규탄하는. 그냥 우리가 또 촛불을 들고 군사 분계선까지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가다가 총 맞으면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 대상을 앞에서 촛불을 들어야겠네. 그래서 영산기지 앞에 들고. 오늘 선동을 좀 합시다. 우리가 미 대상을 앞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절절하게 요구를 하셨네. 구원을 요청하셨네요. 위기에 처했을 때 촛불 들으라고. 인의를 도우자.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가 평화의 촛불을 들자. 평화의 촛불 미 대상 앞에서 들자. 이것이 어제 14주년 기념식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래서 결론은 평화의 촛불을 드는 걸로. 자, 박근혜 탄핵한 그 관록을 이어서 트럼프 탄핵의 촛불 들어봅시다. 좋습니다. 네.